자, 반갑습니다. 어서들 오세요. 일단 어제 얘기를 간단히 하고 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어제 1, 2순위 적중을 했고 뭐 승패를 예측했던 6경기는 다 적중을 했습니다만 무승부가 좀 아쉬웠다. 왜냐면 몰도바의 무승부를 좀 더 봤기 때문에 콜롬비아를 뺐던 건데 어제 5개 중에 한 3개 맞았더라고 무승부가. 근데 이제 몰도바 RN이 틀리면서 앞뒤로 틀렸기 때문에 결국엔 여기저기 하나씩 맞았고, 그리고 차라리 아랍이나 오만 핸디물을 뭐 물론 고배당 다폴드에 데려가긴 했습니다만 저런 걸 노려야 진짜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아랍이 극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나마 좀 아쉬웠던 건 승무패가 오랜만에 10개를 맞았는데 북마케도니아가 아니고 어디였죠? 북마케도니아도 이제 둘 다 그 추가 시간에 넣었는데 몬테네그로만 비겼으면 지금 4등 금액인 한 5만 원? 5만 원 좀 안 되는데 그거보다 좀 더 나왔겠죠. 왜냐면 변수였기 때문에 몬테네그로가 비기는 게.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아니면 한국 무승부를 그냥 빼지 말고 그냥 밀고 갔어야. 복식 금액을 좀 줄이다 보니까 뺀 건데, 아니면 다른 데서 좀 뺐어야 했나. 뭐 인도네시아는 좀 그렇고 호주에서 뺐어야 했나. 근데 끝나고 나면 항상 아쉽긴 합니다. 자, 그럼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바르샤 경기가 오늘인 줄 알았는데 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J리그 컵밖에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컵 대회라서 변수가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고배당으로 갑니다. 자, 미토올리오크하고 구마모토. 일단은 미토올리오크가 최근 구마모토 상대로 3연승 중이고 4경기 연속 무패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승 1무죠 최근에. 그리고 이 홈에서도 구마모토 상대로 좋습니다. 최근 20년도 이후에 2승 1패로 야구세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 팀이 만나면 무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미토올리오크가 우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어쨌든 컵 대회잖아요. 일단은 리그 순위를 좀 보면은 미토는 14위,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그리고 구마모토는 그 위 13위입니다. 둘 다 이제 승점이 1점 차밖에 차이가 안 나고 둘 다 득실이 마이너스기 때문에 별반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잠시만요. 최근의 흐름을 봐야겠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미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리그에서 최근은 그나마 좀 괜찮긴 합니다. 지금 팬은 구마모토보다 이제 하나 더 적긴 한데 무가 좀 많아서 그런데 홈 기준으로만 보면은 아직 진 적은 없어요. 두 번 다 졌던 거는 원정입니다. 오미야랑 이와타. 홈에서는 센다이, 에이메, 야마가타 상대로 다 패배를 안 했기 때문에 구마모토한테도 상대 전적도 좋고, 어쨌든 홈에서 패배가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구마모토도 원정에서 최근 야마구치랑 도쿠시마한테 1승 1무긴 하지만 예전에 바렌나한테 지기도 했고. 근데 이게 컵 대회고 뭐 부상 여부도 봐야 돼서, 일단 미토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부상이 의심되는 선수가 있긴 합니다. 지금 부상 중이에요. 그리고 완전 결장은 비중이 좀 낮고, 이거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구마모토는 수비 쪽에 아예 햄스트링 부상 한 명이 있습니다. 미드필더도. 그래서 부상 여부도 미토가 조금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마모토도 최근에 원정 성적이 나쁘지는 않으나 미토의 야구세 봅니다. 야구세. 배당 보고 접근해야 되는데 사실 배당은 구마모토 쪽으로 빠지는데 저는 미토 쪽을 보기 때문에 미토 프랜선 봅니다. 이게 원래는 정배가 미토였어요. 미토. 이게 바뀐 겁니다. 정배 역배가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는 마엔이었던 미토가 이제 프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프렌 보는 겁니다.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아요. 미토도 뭐 확실하게 홈에서 이긴다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 구마모토도 최근에 어쨌든 원정 흐름이 괜찮아서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오미야하고 이와키 가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컵대회가 많은데 사실 그 포함되어 있는 경기가 몇 경기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부만 묶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야하고 이와키. 오미야는 지금 순위가 상당히 높죠. 그 리그 성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5승 1패입니다. 그리고 이와키 같은 경우에는 꼴찌 바로 다음에 있는 19위. 아직 1승이 없어요. 에이메하고 두 팀이. 그리고 득실도 물론 이제 실점이 적은 편이긴 한데 득점이 2득점으로 최소 득점 팀입니다. 그러니까 득점력으로는 꼴찌예요, 꼴찌. 그리고 하나 좋은 점은 이제 이와키가 오미야하고 두 번 붙었는데 두 번 다 이겼다는 점. 근데 오미야 아시겠지만 3부에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초반에 성적이 워낙 좋고 한 번 진 것도 원정이거든요. 최근 홈에서는 4연승 중입니다. 그리고 이와키는 아직 1승이 없다 했죠. 그리고 지난번 3부에서 올라온 이마바리한테도 퇴장도 있었고 그 두 경기 연속 득점이 없다 보니까 컵대회에 얼마나 비중을 둬야 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게 왜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주말에 경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미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위권이다 보니까 컵대회를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오히려 리그의 이 기세를 이어가려면 원정 경기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이 걸릴 뿐이지 흐름은 오미야입니다. 그래서 오미야 승 봐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또 프레는 또 이와키 프레인으로 빠지고, 그래서 배당은 솔직히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떨어져서. 그래도 흐름대로 갈게요. 흐름대로. 뭐 이 컵대회는 버릴 것 같다. 그래서 뭐 이와키의 승을 본다. 이런 건 아니고 결장자만 크게 없으면 일단은 오미야는 크게 뭐 완전 부상이 거의 없거든요. 수비 쪽에 한 명이 지금 회복 중인 선수 빼고는 없고, 이와키도 마찬가지로 수비 쪽 부상으로 몇 경기 못 나온 선수들. 또 오미야가 아주 살짝 좋긴 해요. 아주 야구세 정도. 그래서 지금 4연승이다 보니까 뭐 이와키가 최근 두 경기 득점도 없고 예전 오이타전도 득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정에서 득점이 아직 없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하면은 오미야 승 봐야 되고, 어느 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와키가 워낙 득점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끝나게 되면 언더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오미야가 승이 안 나오는 경우, 뭐 예를 들면 0대 0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와키가 이길 확률은 적지만 뭐 역배가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뭐 그러겠지만 저는 일단 오미야 승만 봐요. 이와키가 그래도 실점이 조금 적다 보니까 오미야 마행까지 보긴 어렵고 컵대회 특성상 뭐 고배당으로는 핸디무 정도 누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반포레 고우하고 후지에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반포레 고우도 지금 성적이 안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18입니다. 18위. 그리고 후지에다는 지금 얘네가 8위인가? 맞네, 8위. 그래서 지금 강등권에 있는 반포레 고우긴 한데 상성은 반포레 고우가 조금 더 좋긴 하거든요. 특히 홈에서는 아직 진 적이 없습니다. 2승 1무로. 그래서 그 상성은 고우가 우세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은 최근의 흐름, 고우가 득점이 꾸준합니다. 지금 3경기 연속 득점 중인데 첫 경기 야마구치를 이기고 나서 아직 승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18위에 머물러 있는 거고, 후지에다하고는 리그에서 한번 비긴 적이 있습니다. 3대3 최근에. 가장 최근에 3월 초에 이제 홈에서 비겼기 때문에 뭐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제 선제골은 계속 후지에다가 넣다가
막판에 또 극장골로 이제 비겼는데 슈팅이나 뭐 점유율도 큰 차이는 없었고 여러모로. 그리고 또 후지에다가 최근에 5경기 무패 중이거든요. 딱 첫 경기 도쿠시마한테 지고 이마바리, 뭐 반포레고, 오이타 원정에서 승리는 없긴 해요. 3연속 무승부. 근데 패배도 없죠. 그래서 이 경기는 지난번 한번 비겼던 적도 있고 다시 또 비길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요거는 무승부 보는 쪽이 맞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무승부로 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후지에다 프렘 보기에는 고우가 홈이고 지난번 제프전도 선제골을 넣었고 물론 일단은 결장 부분을 봐야죠. 근데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결장이 대부분 기존에 이제 아예 경기를 못 뛴 선수들이 대부분이어서 후지에다도 거의 이러면은 그냥 무 보는 게 맞죠. 무승부 봅니다. 자, 그리고 도야마부터는 그냥 쭉 가도록 할게요. 자, 도야마하고 제프인데 일단은 제프가 1위거든요 지금. 6승 무패입니다. 유일하게 이제 유일은 아니네. 바렌나하고 두 팀이 이제 무패이기 때문에. 근데 전승 무패는 유일하고 득실도 너무 좋고 플러스 두 자리 10이고 그리고 도야마 같은 경우에는 3부에서 올라온 팀인데 3부에서 올라온 팀 치고는 나름 나쁘진 않습니다. 워낙 이제 제프가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까 마찬가지예요. 오미야도 그렇고 제프도 그렇고 리그에 얼마나 더 비중을 두고 컵 대회를 벌일지가 그게 관건인데 너무 전승 중이고 흐름이 좋다 보니까 하여간 뭐 리그에선 컵 대회에서는 꼭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상성은 제프가 좀 더 좋은데 견적들이 너무 오래됐고 최근에 홈에서 제프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도야마를. 그리고 한 골 넣은 적이 없어요. 제프는 무조건 2골 이상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언더보다는 오버 가능성이 높죠. 왜냐 도야마도 원정에서 2번 졌지. 그리고 3경기 연속 득점이 없거든요. 원정은. 근데 홈에서는 2경기 다 다득점을 했어가지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프 쪽을 좀 보나 배당이 올라가는 게 좀 찝찝해서 뭐 다득점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고 제프가 득점력 좋은데 최근에 4경기 연속 실점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반포레 고우전도 이제 역전을 했던 상황이라서 결장 부분 보고 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도야마 같은 경우도 다 이제 기존의 부상자들인데 공격이 1명 정도만 지금 최근 부상이었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미드필더랑 공격 쪽에 특히 미드필더의 그 카즈키 5경기 거의 풀로 뛰었는데 한 골 2어시인데 한 경기 부상 때문에 못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부상으로 이어지면 도야마가 살짝 더 좋지 않을까 만약에 못 나왔을 때. 근데 어쨌든 흐름이 제프가 너무 연승을 달리고 있어서 다음 경기 이와타 원정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당이 올라가는 거 보면 뭐 로테를 돌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도야마 프엔까지 가긴 좀 그렇고 제프가 워낙 뭐 중간에 한 번이라도 비기거나 졌으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득점도 막 1대0으로 이기면 솔직히 좀 빡셀 텐데 다 다득점이어서 이거는 오버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도야마 제프 오버 보고 승패는 그래서 최근에 득점이 조금 저조한 도야마보다는 제프 승부 사이드로 보는 게 맞죠. 결국엔 득점력이 높기 때문에 선제골을 내줘도 역전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다만 주전을 얼마나 쓰느냐 다음 주말에 있는 리그 경기를 대비하느냐에 따라 판도가 좀 바뀔 수 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그야말로 컵 대회니까 배당 낮은 것보다는 고배당 위주로 가세요. 고배당 뭐 핸디무가 됐든 아니면 이제 어제는 6경기를 3경기씩 나누고 이제 페로 제도가 불안해서 이제 노르웨이 오버를 껴서 이제 3-3으로 나눠 갔던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에임의 오이타를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배당이 좀 낮으면 뭐 4경기도 묶어갈 수 있습니다. 컵대회라서 그 점 참고하시고. 근데 2경기에 배당 높은 게 가장 좋고 뭐 1.56 그런 라인들을 묶어가는 이제 뭐 3경기 그런 비율이 가장 좋긴 해요. 자, 일단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임의 아키타 가도록 할게요. 자, 잠시만요. 에이메가 지금 에이메가 꼴찌 같거든요. 지금 아키타도 순위가 그렇게 좋진 않고 지금 보면은 에이메가 1무 5패네. 너무 성적이 안 좋은데. 그리고 아키타가 16인데 2승 4패. 그나마 조금 더 괜찮네. 근데 이게 승점이 5점 차라서 리그 초반이기도 하고 물론 에이메가 너무 성적이 안 좋긴 해요. 근데 아키타도 보면은 뭐 득실이 그렇게 막 에이메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의 별반 차이가 안 나니까. 실점은 한 골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리그 초반이라는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성에서도 홈에서 아키타한테 살짝 좀 밀려요. 1승 2패로.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상성도 밀리고 지금 성적도 안 좋고 아직 1승이 없고 리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연패 중인데 그나마 희망을 보자면 첫 경기 도야마전 그때 홈에서 그 0대1로 졌던 경기 빼고는 모든 경기에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경기는 2골 넣은 경기도 있고 어쨌든 득점이 꾸준하다. 그리고 아키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연승을 했으나 그 이후에 내리 4연패. 근데 얘네도 보면 득점은 꾸준했어요. 한 경기도 골을 못 넣은 적이 없긴 합니다. 얘네도 많이 넣을 땐 2골이라서 요게 만약에 승패로 갈린다. 그러면 요 경기도 뭐 에임의 프레임 가기보다는 이 컵대회가 얼로 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땐 원래는 뭐 무 찍는 게 맞지만 무가 잘 안 나올 수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버 본다는 얘기예요. 오버. 뭐가 이기든 승패로 갈릴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둘 다 득점력이 꾸준했으니까. 근데 이득한 점이 별로 없다. 그럼 힌트가 되겠죠. 이득한 점이 별로 없으면 오버보다는 무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키타도 연패를 끊고 에임에도 홈에서 4연패 그리고 연속적인 3연패 해서 조금 더 고민되네요. 이거 오버보다는 그냥 무로 갈까요? 무승부로 가죠. 무승부 보겠습니다. 무승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경기. 원래 바르샤가 오늘 있는 줄 알았는데 내일 목요일 마감이더라고요. 자, 마지막 경기 오이타 야마구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타하고 야마구치의 지금 성적을 보면은 일단은 오이타가 좋긴 하거든요. 야마구치가 지금 강등권 바로 위에 있다 보니까 조금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희소식은 득실이 좀 다른 팀에 비해 적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1입니다. 다른 팀은 이제 좀 차이 나는데 뭐 마이너스 4도 있고 뭐 7도 있고 6도 있고 그런데 하위권 팀 치고는 가장 좋아요. 득실이. 득점에 비해 실점이 좀 적다는 얘기고 상대하는 오이타는 득실이 제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러니까 사실 득실 차이는 얼마 안 나죠. 그리고 승점도 지금 야마구치가 17이긴 한데 불과 2점 차입니다. 2점 차.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 한 경기면. 그래서 오이타의 특징은 무가 많다는 점입니다. 무승부가 많다. 이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상성에서도 은근히 무가 좀 있습니다. 그냥 오이타의 아주 근소한 야구세 홈이라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결장 부분을 먼저 보면은 그리고 아까 에임의 아키타 무승부 봤는데 결장 부분을 안 봤잖아요. 일단 에임의 수비 쪽에 부상 중인 선수들이 한 2명 있는데 회복 중이고 미드필더도 있고 공격에도 포지션별로
완전 부상인 선수는 공격. 그리고 나머지는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그리고 아키타 같은 경우는 뭐 수비 쪽에 한두 명 빼고, 그러니까 이제 결장 부분으로 치면은, 결장으로까지 이어지면은 아키타가 조금 더 나은 편이죠. 아주 살짝.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오이타 야마구치 마저 얘기를 하자면, 일단 여기도 결장 부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격이랑 수비 쪽에 좀 부상으로 못 나왔던 선수가 있긴 하거든요. 수비는 브라질, 공격도 나올 수도 있고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야마구치는 수비 쪽에 결장이 한 명 있고, 미드필더가 좀 부상 중이어서 좀 애매하다. 이런 거면 오이타가 뭐, 야마구치는 확실히 결정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우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이타 최근에 4연속 무승부. 그러니까 첫 경기를 삿포로전 이겼는데 내일이 5경기에 승리가 없는데 5경기 중 4경기가 비겼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1승 3무로 아직 패배가 없다. 그리고 야마구치는 홈에서 딱 한 번 이긴 것 빼고는 이긴 적이 없어요. 얘네도 홈에서는 성적이 좋거든요. 원정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원정에서도 반포레 고우나 오미야 상대로 한 골 차인 거 보면은 얘네도 쉽게 질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요거는 오이타 승무 쪽으로 봐야 되는데, 하필 또 야마구치가 살짝 역배를 받아가지고 오이타 프렌이면 상당히 좋을 텐데, 야마구치도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비길 가능성이 좀 높다 봐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점차도 별로 없고 오이타가 좀 무가 많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이타만 최근에 못 이긴 게 아니고 야마구치도, 근데 경기 수로 보면 오이타가 더 길게 못 이기긴 했습니다. 첫 경기 이기고 무승부기 때문에. 그래서 오이타 승무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오이타 승을 갈지 아니면 무승부를 갈지, 아니면 기존에 앞쪽에서 이제 고우나 이제 에이메를 무승부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봐야 될 게 있는데, 야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축구가 없으면 야구를 갈 생각입니다. 국내 야구 말고 MLB. 그래서 지금 한번 봐볼게요. 금요일 새벽에 있네. 그럼 내일은 일단 보고 국내 경기를 가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바르샤 경기 한 경기도 있고 해서. 근데 바르샤 한 경기가 구매가 되려나? 구매가 안 되면 또 그러니까. 잠깐만요. 바르샤 한 경기 구매가 되네. 그러면 내일 뭐 전 갈 게 없으면 바르샤 한 경기만이라도 가야죠. 배당을 좀 적절하게 뭐 핸디 쪽을 노려서.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